지속적인 흥보장에 아주 재미없는 코인 시장입니다. 지금은 폭풍 전야가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들의 휴대폰 속 가격과는 관계없이 혁신의 주체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 지금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여러분들 틱톡 쓰시나요? 요즘 틱톡이 엄청난 인기인데요. 3세대 소셜미디어라고도 하죠. 재밌는 영상이 아주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 아주 인기가 많은데요. 요즘은 페이스북보다는 틱톡이죠. 그런데 이 틱톡이 코인 광고를 비롯해서 모든 가상자산 컨텐츠를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코인 관련 영상도 안 됩니다. 코인 홍보도 안 되고요. 코인 분석도 안 됩니다. 도지코인이나 기타 밈 코인을 펌핑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던 게 틱톡인데요. 이제 펌핑하기가 좀 어려워졌죠. 그리고 틱톡은 바이댄스라는 중국 회사가 소유주인데요. 소비자 보호 목적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밈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는 자산운용사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600밀리언 달러치를 샀습니다. 한화로는 6천억 원어치를 산 건데요. 628달러에 거래가 되니까 주식을 100만 주를 가까이 샀습니다. 그런데 왜 샀을까요? 갑자기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주에 관심을 가진 걸까요? 요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는 사람들 중에 회사의 기술력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퍼블릭 회사 중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보유량이 전 세계 넘버1이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 가격은 비트코인과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지금은 거의 비트코인 ETF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요즘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지난 영상에서 보셨듯 고래들 지갑으로 비트코인은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대형 기관들이 우회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이온이란 새로운 프로젝트에 뛰어듭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 아이디를 만든다고 하는데 다 함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Microsoft is helping to build a technology that would give individuals ownership rights over their own virtual identities. The mission of the ION project is to build decentralized identifiers, or DIDs, that can serve as the anchor point for all our activities across the internet. To achieve this level of decentralization and immutability, ION is built on top of the shared database that's used for recording Bitcoin transactions, which is known as the blockchain. 자, 이렇게 온라인 신원 도용을 막고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하니까 아무도 조작할 수 없고 무한 신뢰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록체인 선택은 이더리움이 아니고요. 비트코인입니다. 이건 예상 밖인데요. 비트코인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판단한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동네 회사가 아니죠. 전 세계 기업 중 시총이 애플에 이어서 2등입니다. 이런 회사가 비트코인 위에 모델을 구축합니다. 애플과 아마존도 블록체인 개발자를 모으고 있다는 뉴스도 전해드렸었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이런 시대의 흐름의 포착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술의 혁신은 무서운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업들은 하나둘씩 뛰어들고 있습니다. 부의 이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휴대폰 속에서 부의 이동이 보이지 않는다고 부의 이동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밀고 당기고 잡았다가 놨다를 반복하면서 어느새 우리들의 코인들이 부자들의 지갑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있으면 당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국 은행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미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란 은행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신용대출을 중단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라인 오브 크레딧, 신용한도 계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청해서 1억 원짜리 한도 계정을 받았다고 하면 아무 때나 1억 원어치를 뺐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차도 사고 뭐 사업자금으로도 쓸 수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자가 아주 낮기 때문에 부담 없이 빌려 쓰고 있는데 웰스파고가 이걸 중단합니다. 그리고 미납된 대출금은 더 높은 이자로 갚아야 합니다. 고객들이 지금 아주 황당한데요. 이제 돈 빌리려면 카드를 긁어야 합니다. 카드 이자율은 20%씩이나 되는데 열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믿었던 은행이
뒤통수를 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래서 디파이가 대안이 되겠죠. 디파이는 불필요한 중간업체인 은행이 필요가 없죠. 은행의 횡포도 걱정을 안 합니다. 아무도 조작할 수 없는 정해진 컨트랙터로만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수도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빨대를 꽂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은행이 우리한테 빨대를 꽂고 빨아먹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과격하죠. 어쨌든 우린 피 같은 돈을 저금하고 이자도 거의 못 받는데 은행들은 그 돈을 대출하고 이자를 받아먹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은행이 돈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걸로 은행이 돈놀이를 합니다. 은행은 손님이 예금한 돈의 10%만 가지고 있으면 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프랙셔널 리저브 뱅킹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부분 지급 준비금제. 말이 어렵죠. 내가 1,000만 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100만 원만 은행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다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손님이 한꺼번에 와서 돈 찾겠다고 하면 큰일 나겠죠. 은행이 부실하다는 뉴스가 나와서 다들 돈 찾겠다고 하면 이거 은행에서는 돈이 없습니다. 이걸 뱅크런이라고 하는데요.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서로 먼저 찾겠다고 난리가 나는 거죠. 자, 이걸 잘 생각해보면 10%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지들끼리 정해서 합법이 된 거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USDT란 코인을 들어보셨죠? 테더라고 하는 코인이죠. 우리가 거래소에서 달러 할 때 코인을 USDT로 바꾸는데요. USDT는 달러랑 1대1입니다. 이걸 발행한 회사가 비피닉스라는 거래소인데요. 이 회사가 발행한 코인만큼 달러 보유고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현금으로는 75% 정도, 나머지는 현금화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자산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현금 보유고가 7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위험하네 어쩌네 저쩌네 말이 많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비피닉스는 그래도 75%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요? 은행은 10%만 보유하고 있는데요. 말이 이건 안 되죠. 누가 누구한테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은행이 10%는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 조건을 작년 3월 26일에 없애버렸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연방준비제도 웹사이트인데요. 2020년 3월 26일에 보유해야 하는 미니멈 퍼센트를 제로로 내렸다. 이제는 손님 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모든 의무를 다 없앤다. 이게 뭐죠? 코로나 때문에 긴급 상황이란 이유로 10%를 빵프로로 만들어버렸는데요. 지들 맘이죠. 이제는 은행에 돈 찾으러 갔는데 돈 없다고 다음에 오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완전 사기 아닌가요? 합법적인 사기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들은 피 같은 돈으로 지들한테 맡겼더니 지들이 돈을 다 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 오늘은 정말 빨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튼 이 건강하지 못한 화폐 정책과 은행들의 실태, 우리가 뭘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가 있겠지요. 이번 달 중후반부터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죠. 계속 함께 모니터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대응이 현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겠군. 이렇게 그냥 흐름만 간파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듯합니다. 만약 예상 범위 밖의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그때는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5년 안에는 원금 회복이 될까요? 제가 이렇게 답을 해드렸는데요. 올해 안에 원금 회복 기대합니다. 하지만 안 된다고 해도 5년 후면 큰 수익권으로 들어가리라 굳게 믿습니다. 저도 거기에 맞춰 투자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는 알 수 없고 무조건은 없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도 해볼 만한 좋은 투자라 여겨집니다. 올해 안에 원금 회복, 이걸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기다림에 지쳐갑니다. 당장 올라가길 바라니까 실망감이 커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대치를 조금만 낮춰보면 어떨까요? 당장 말고 올 말까지만 길게 잡고 좀 기다리시면 어떨까? 그때까지 올라주면 좋고 만약에 안 되면 좀 더 길게 4년 정도까지라도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요? 전 세계 시총 3위 기업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도 2002년에 90%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을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그 후로 몇천 %의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지금의 아마존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코인도 내일, 아니 다음 주,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몇 년 후에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닌 데이터와 팩트가 뒷받침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하지만 투자에 무조건은 없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정보들을 종합해서 본인에게 맞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큰 수익을 올리는 그날만 저는 학수고대해봅니다. 그날이 제발 빨리 오길. 여러분 감사합니다.